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ne, 줄 서는 거죠. 줄 쓸 때 줄. 이걸 영국에서 라인이라고 하지 않죠? queu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이라는 거는 도형이나 수학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는 그냥 라인이라고 여전히 하지만 그 줄 서다, 뭐 티켓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다 이럴 땐 다 queue라고 합니다. 발음이 queue, 한국어로 queue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스펠링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queue 아니면 그냥 queue 하나 있는 요 정도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Are you in the queue? Are you in the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서 있는데 너 여기 지금 저 뭐 티켓을 사기 위해서 줄 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누구 친구 기다리고 있는 거니? 이거 줄 쓴 거 맞아요? 맞다고 하면 이제 제 뒤에 쓰겠죠. 그래서 Are you in the queue?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불어식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color가 있죠. color. 이게 영국은 color. 마치 요거랑 비슷하죠. neighbor. 이것처럼 스펠링이 상당히 불어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단어 중에도 center 이렇게 쓰죠. 미국 사람들은 center 이렇게 쓰지만 마치 central처럼 써놓은 걸 이거를 이제 불어식 스펠링인 거죠. 그 다음에 backyard. 이게 backyard. yard 제가 사실 원래 backyard를 쓴 게 아니라 그냥 yard. 잠깐만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원인데 이게 backyard가 아니라 정원 그냥 garden이 맞네요. 그래서 yard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게 물론 길이를 대는 단위일 수도 있겠지만 정원을 야드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국에서는 정원은 가든입니다. 통상적으로 영국은 가드닝 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가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 다들 되게 상당수가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가드닝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는데 그게 기후 자체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을 키우기에도 좀 좋은 기후이긴 합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냅두면 잘 자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드닝 많이 하는데 가드닝은 메인 가든 항상 집에서 앞쪽이 아니라 한국은 이제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 앞쪽을 꾸미시잖아요. 근데 앞은 별게 없어요. 앞에 가든 별게 없고 항상 메인 가든은 집 뒤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가라든지 사람들이 다니는 쪽에서 바베큐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항상 집 뒤쪽에다가 이제 많이 하고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든이 이제 북향이 많이 될 텐데 여기는 또 이제 꼭 남향을 선호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야드는 가든이다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아파트먼트 우리나라 많이 살죠. 공동주택. 이걸 영국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영국에서 의외의 단어입니다. flat이라고 합니다. flat.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house라는 표현을 쓰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우리 집 얘기할 때 my house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어민들은 이건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난 house에서 my house is in 뭐 무슨 동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기에 이 아파트가 아니라 아니면 빌라 이런 게 아니라 공동주택이지가 아니라 단독주택에 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 영미 무관하게 house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my house 하시면은 당연히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큰 하우스, 막 그렇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부유한 계층이 살았던 그 하우스를 플랫으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플랫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냥 플랫하게, 납작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층, 2층 이렇게 자른다든지 아니면 1, 2층 냅두고 3, 4층 이렇게 자른다든지 두 개로 이런 식으로 바꾼 거를 그 플랫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바꾼 것을 이제 플랫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를 그런 여러 다가구가 살 수 있도록 바꾸는 거를 영국에서는 플랫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closet, closet. 옷장이죠? 이것도 달라요. 영국에서는 이거를 wardrobe이라고 합니다. wardrobe, 옷장. 그 다음에 drugstore, 이 약국이죠. 근데 영국에서는 약국을 뭐라고 할까요? chemist라고 합니다. chemist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pharmacy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확실히 그 원래 영국 그 어떤 그 백인 영국 조금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케미스트라고 하더라고요. 한 8, 90%가.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파마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외국인들도 파마시라고 하는데 다 알아는 듣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영국 사람들은 그 케미스트라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restroom. 화장실이죠. 화장실. 영국에서 이거 뭐라고 할까요? restroom을 영국에선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토일렛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토일렛이라고 하고 이 화장실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 루라고 합니다. 루. 이거는 특히 South East England, 그러니까 남동쪽 잉글랜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유하고 런던 쪽에 가까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루라고 얘기합니다. 영국 여왕님도 토일렛이라고 발음 안 해요. 화장실을 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Can I use your loo? 뭐 이런 식으로 루라고 발음을 하죠. 이거는 뭐 어디서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 런던에서 조금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확실히 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토일렛보다는. 이게 어디 교과서에 나오거나 그런 표현은 아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다 끝났는데, 그러면 약간 우리가 또 재미를 삼아서, 약간 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외국어를 배울 때, 사실 막 다들, 영어 욕을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슬랭 내지는 욕 같은 거 굉장히 궁금한데, 밑에 안 써져서 제가 위로 올려서 그냥 쓰겠습니다. 재밌는 게 욕도 달라요. 영국, 미국. 욕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F를 시작하는 욕이 있죠. 아니면은 뭐 이거는 뭐 damn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영국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이게 무슨 의미로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bloody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bloody 하면은 이게 정말 욕으로 나쁘게 쓰일 때도 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그거 정말 bloody good 너무 좋다 할 때 강조의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좋다 이렇게 강조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는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bloody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약간 욕 속어라고 해야 되나? 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F로 시작하는 단어와 아니면 damn이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blood인데, 저는 이제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주말마다 영화를 보러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본 영화 중에, Ford vs Ferrari. 이게 달라요. 한국에서는 Ford vs Ferrari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여기의 개봉작은 이게 안 써지네요. 여기서는 이름이 르망 66였습니다. 이렇게 됐었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여기 남자 주인공들이 맷 데이먼하고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 베일이 영국인인 거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역할 이름이 이제 켄 마일스라는 이름을 썼는데, 켄 마일스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영국 발음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남동쪽은 되게 깔끔한 발음이고요. 남쪽에서 약간 서쪽은 농부, 거기에 약간 큰 어떤 농사 많이 짓는 지역이 있어요. 서머셋이라고 부르는. 그 다음에, 근데 이 켄 마일스가 썼던 억양은 거기에 이제 영국인 또 가족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들 썼던 억양이 버밍엄이라고
영국 중부 쪽 그 액센트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액센트를 사용하면서 버밍엄 쪽 액센트를 쓰는데 그 사람이 뭐 일이 안 될 때마다 되게 많이 썼던 표현이 그 bloody hell 이라는 그 욕을 되게 많이 썼어요. 욕이라기보다 아우 젠장 막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왜 이거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씁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 영화 개봉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 안 되면 쓰는 거거든요. bloody hell, 이럴 수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약간 불평을 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영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영화 볼 때랑 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주말마다 영화를 꼭 보거든요. 보는데 예전에는 그 영국 배우, 미국 배우 구분이 잘 안 됐어요. 물론 배우들은 액센트 변경이 굉장히 그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액센트만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만약에 자기 고유의 액센트로 연기를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하면 그 액센트를 바로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와 정말 곳곳에서 영국 배우들이 많이 활약을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영화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 영국인들이 출연했어요. 대부분이 영국인이었던 영화도 있고 좀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 영화들 보면 이 방금 말씀드린 포드 페라리도 있지만 Knives Out, 네, Knives Out 이런 영화도 있었고 이거 미국 영화입니다. Knives Out도 있었고 그 다음에 Little Woman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작은 아씨들 한국말로 인천에 그리고 조조 Rabbit 이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Star Wars 최근에가 The Rise of Skywalker 뭐 이런 영화였는데 이게 다 대부분 미국 영화였는데도 거기 보니까 상당히 영국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들으면은 이게 영국 영화구나, 미국 영화구나, 그리고 영국에서 어느 지역 영화구 그 액센트구나 이런 거를 들으니까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조조 래빗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뉴질랜드 사람도 나오거든요. 또 뉴질랜드, 호주 여기랑 또 사우스 아프리카랑 또 억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한국에서는 이제 자막으로 읽었었으니까 구분을 못했는데 이제는 들으면서 바로바로 들리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경상도 억양이라든지 뭐 전라도 억양이라든지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한번 재미로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및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whatever the question is @gmail.com 이메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나 영자 기사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문의 주시면 조만간 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